자, 수능에서 원점수 분포를 표준점수 분포, 즉 정규 분포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정규 분포 곡선인데 저렇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점수에 몰려 있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표준점수의 공식에 의해서 정규 분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정규 분포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구분을 해요. 다시요.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정규 분포를 만든 다음에 정규 분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원점수 분포를 표준점수 분포로 바꾼다. 그래서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바꾸는 거예요.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바꿔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구획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평균으로부터 동일한 범위에 있는 거를 하나, 이렇게 여기가 평균이에요. 이 빨간 포인터 있는 부분이 평균인데 이 평균 부분에서 여기를 요런 식으로 구분을 이렇게 나누고 여길 또 구분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구분을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면 요렇게 구분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요게 아이들의 숫자거든요. 요게 아이들의 숫자. 요 밑에가 점수고, 요 밑에 있는 점수가 있고, 점수별로 아이들의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이들의 숫자 여기에 보면 제일 많은 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각각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가운데를 20%로 잡고, 양쪽 옆을 17%씩 잡고, 그 옆을 12%씩 잡고, 그 옆을 7%씩 잡고, 그 옆을 4%씩 잡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등급으로 이렇게 1, 2, 3, 4, 5, 6, 7, 8, 9등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잘 만들지 않았나요? 저 오늘 만드는데 PT 만드는데 모든 시간을 여기다 다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애니메이션도 그냥 안 나오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이 가운데서부터 옆으로 쫙 퍼지잖아요. 가운데서부터 옆으로 쫙 퍼지고, 등급은 저 앞에서부터 1, 2, 3, 4, 5, 6, 7, 7, 8, 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게 비율로 저렇게 1등급 4%.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등급과 9등급이 비율을 공유한다고. 1등급과 9등급이 비율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8등급과 2등급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7등급과 3등급이 공유하고, 6등급과 4등급이 공유하고, 5등급은 독보적인 존재로서, 그 누구와도 비율을 공유하지 않는 5등급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4%가 1등급이고 2등급이 7%니까 누적으로는 11%죠. 누적으로는 11%. 누적으로는 11%. 그리고 이 12%가 3등급이기 때문에 3등급까지의 누적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등급까지 누적은 몇 %가 되는 거예요? 3등급까지 누적. 해보세요. 3등급까지 누적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다시 1등급은 4%, 2등급은 7%, 그리고 2등급까지 누적은 11%. 그러면 3등급은 12%니까 3등급까지 누적은 23%. 그럼 4등급은 17%니까 4등급까지 누적은 몇 %가 돼요? 4등급까지 누적은 그렇죠. 4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적이랑 각각의 비율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상대평가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율로 계산을 한다. 비율로. 상대평가, 수능 상대평가는 뭐가 있었죠? 국어, 수학,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죠? 탐구 두 과목.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되셨죠? 근데 우리 아까 절평 있었잖아요. 절평. 절대평가는 3개가 있었잖아요. 이 절대평가는 3개는 뭐가 있었다? 영어, 그 다음 한국사, 제2외국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원점수를 가지고 나눈다. 원점수를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그 원점수를 가지고 나누는 것들은 여기에서 딱딱딱 끊어지는 거죠. 1등급, 90에서 1등급, 80에서 2등급, 70에서 3등급, 60에서 4등급, 50에서 5등급, 40에서 6등급, 30에서 7등급, 20에서 8등급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9등급은 등급 구분 점수가 없죠. 2등급, 20점 미만은 다 영어 9등급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한국사와 제2외국어는 똑같이 50점 만점이지만 1등급 컷이 달라요. 1등급 컷이. 1등급 컷이 다른 겁니다. 1등급 컷이 한국사는 40이 1등급 컷인데
제2외고는 45가 1등급 컷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5점씩 깎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 40에서 5점씩 깎이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 자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신에서의 9등급 체계도 요거랑 똑같을 거예요. 내신에서 9등급 체계도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차이를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여기까지가 막 숫자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막 어렵잖아요. 그래서 숫자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편하게 가지시고 못 알아들으면 다시 들으면 되지 뭐 하면서 그냥 들으세요. 못 알아들으면 다시 들으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면서 요거까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높여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요게 돼 있는데, 아까 요걸 이제 나눴잖아요. 그쵸? 요렇게 나눴는데, 자, 다시 가겠습니다. 요거 한 번 더 하고 갈까요? 4, 7, 12, 17, 20. 그리고 그 뒤는 똑같이. 17, 12, 4, 7.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20을 중간으로 해가지고 4, 7, 12, 17, 20. 그리고 17, 12, 12, 7, 4. 이렇게 한 번에 쭉 가는 거. 이렇게 해서 자꾸 숫자를 머릿속에 왜 우리 고스톱 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고스톱 쳐야 우리 이제 오래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숫자 자꾸 머릿속에다 넣어 놓으면은, 중요해요. 좋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 밴드 직원분께서도 챙겨주셨네요. 자, 요게 이제 똑같이 돼 있을 때 여기를 원점수 평균으로 잡아요. 그리고 여기를 원점수 0이라고 잡고 여기를 원점수 만점이라고 잡아요. 제가 원점수 평균, 원점수 만점이라고 이렇게 잡는 이유는 국어하고 수학은 100점이 만점이지만 탐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점인 거잖아요. 50점이 만점이기 때문에 원점수 평균이 여기 있고 원점수 만점이 여기 있고 원점수 0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점수라는 거는 여기를 100 또는 50으로 잡는 거예요. 자, 표준점수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를 100 또는 50으로 잡는 거예요. 집중! 집중! 자, 여기 원점수 평균 자리를 표준점수를 100으로 잡거나 표준점수를 50으로 잡는 겁니다. 표준점수 100으로 잡는 거는 국어, 수학, 탐구는 50 이렇게 잡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보시는 화면에서 요쪽이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보시는 화면에서 이게 화면에 어떻게 나가고 있지? 요쪽이 화면에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누가 아무나 네트워크 빠른 집에서는 네, 오른쪽 여기가 오른쪽이래요. 여기가 오른쪽으로 가면요. 그럼 저랑 똑같네요.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를 하고 왼쪽으로 아이가 점수가 왼쪽으로 가면 평균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표준점수의 원리예요. 되셨나? 그러니까 탐구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원점수 평균이 몇 점이든 간에 그 평균을 무조건 50으로 잡는다고요. 되셨죠? 무조건 50으로 잡아. 50으로 잡은 다음에 이 원점수 평균보다 높잖아요. 원점수 평균보다 높으면 플러스를 하는 거야. 50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근데 원점수 평균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50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PT 없고 그냥 제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탐구가 50점이 만점인데 원점수로 50점이 만점인데 평균이 30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30점. 평균이 30점이라고 가정하면 원점수 평균이 30점이고 원점수 만점은 50점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이 원점수 평균 30을 표준점수 50으로 잡는다 그랬죠. 네. 표준점수 50으로 잡는다 그랬어요. 그럼 50으로 잡을 때 원점수 평균에서 만점까지 가려면 20이 필요하잖아요. 30에서 50 가는 거니까 20이 필요하죠.
그 20이 필요하니까 이 50, 표준점수 50에다가 20을 더하면 이 원점수 만점에 대한 표점이 7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계산된 점수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원점수 평균이 40이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40. 원점수 평균이 40이라고 가정을 하면 원점수 평균이 40이고 원점수 만점은 여전히 50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원점수 평균이 40인 거를 50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표준점수 50으로. 근데 원점수 만점이 50까지 가는데 10밖에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10만 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50에다가 10을 더하면 그냥 60이 되는 거죠. 표준점수 최고점이. 그러니까 이 표준점수 최고점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점수 평균과 반비례한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자, 여기까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그러면 우리는 원점수 평균이 40인 시험과 원점수 평균이 30인 시험 중에서 뭐가 더 어려웠다고 생각하니까. 원점수 평균이 40인 시험과 원점수 평균이 30인 시험 중에서 뭐가 더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원점수 평균이 30인 시험이 더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원점수 평균이 30인 시험이 표준점 최고점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점 최고점을 우리가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보는 거다.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표준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냐? 그러니까 표준점 최고점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시험의 난이도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가 하나가 있다. 두 번째는 수능은 모든 출발이 표준점수예요. 그러니까 원점수가 아니고. 수능은 모든 출발이 원점수가 아니고 표준점수입니다.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이고요. 표준점수 누적 비율에 의한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이고 표준점수의 누적 비율에 의한 등급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오타가 났습니다. 이런 오타를 내다니. 표준점수의 누적에 의한 누적 비율에 의한 등급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기분은 표준점수다.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그다음 표준점수의 누적 비율에 의한 등급 이렇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이따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세요. 뭘 집어넣고 있으면 되냐? 표준점수가 가장 중요하다. 수능에서는 표준점수가 가장 중요하다. 다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쵸? 표준점수가 제일 중요하다. 표준점수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표준점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2024학년도 수능 국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표준점수 134에 해당하는 100분위는 97, 그리고 134는 1등급, 133은 96, 1등급, 132는 96, 2등급, 131은 95, 2등급. 왜 이게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의 순서냐?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의 순서인 이유가 뭐냐? 그게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인 순서는 표준점수에 의한 100분이고 표준점수에 따르는 100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등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조금 더 가서 설명을 드리면 또 하나 좀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잘 보시면. 이 표를 보셨을 때 이상한 게 뭔가 하나 있지 않나요? 이 표를 봤을 때. 못 찾아내시려나? 힌트. 133, 132를 잘 보세요. 133, 132. 133, 162, 132를 보면은 100분위는 같은데 표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표점이 다른데 100분위는 같은데 등급은 다르잖아요. 그쵸? 네. 신기하잖아요. 이 부분이 신기하잖아.
저게 왜 저렇게 되냐. 그쵸? 여기가 채점 결과를 보면 요렇게, 그러니까 항상 기준 누적 비율을 넘는 순간을 등급 경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까지가 1등급이지만 1등급이 4%란 뜻은 아니에요. 자, 4%가 1등급이지만 4%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하지만 1등급이 딱 4%는 아닐 수 있어요. 1등급이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에 집중해 보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4%가 딱 넘는 순간을 4%가 딱 넘는 순간을 1등급 경계로 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위 점수가 3.9%인데 그 다음에 동점자가 많아가지고 6%, 그 다음까지가 누적이 6%다. 그럼 3.9에서 6%로 딱 넘어왔지만 실제로 딱 넘는 순간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등급 컷인 거예요. 그리고 1등급에 해당하는 전체 인원은 그럼 6점 몇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 100분위 1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표점에 의해서 등급을 매기는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세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제로 인원 현황, 그러니까 각 표점당 인원의 현황을 보면 이게 이제 평가원에서 발표해 주는 거예요. 평가원에서 발표해 주는 각 등급별로 인원 현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134점은 2308명이 있다는 거고요. 그 2308명 맨 위에서 꼭대기, 국어 꼭대기 점수에서 꼭대기 표점에서 여기까지 134까지의 누적 인원은 15,428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33점을 받은 애가 2,587명인데 그 2,587명을 여기 이 15,000명에다가 더하니까 18,015명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132점을 받은 애들은 3,203명인데 걔네를 더하니까 21,218명이 됐다. 131점을 받은 애는 3,357명인데 24,004 그래서 거기까지 누적이 24,575명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등급을 산출할 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이 누적이거든요. 누적 인원이에요. 그 누적 인원이 국어 총 응시 인원이 44만 3,090명이었어요. 그래서 44만 3,090명이어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18,015명은 44만 3,000명 중에 4.07%에 해당하고 여기 15,428명은 3.48%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 3.48%까지는 아직 4%를 안 넘었으니까 1등급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18,015명이 되면서 4.07% 됐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죠. 여기서 끝나서 그냥 1등급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1등급 4% 넘었으니까 여기가 2등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나?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뭐가 되느냐?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1등급이 된다. 여기까지만 1등급이 된다. 그러니까 100분위 1을 기준으로 1등급이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표점을 기준으로 1등급이 나뉘어진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거기까지 안 되면. 되셨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2024학년도 수능에서 윤리와 사상 만점자는 4,241명이에요. 근데 윤리와 사상 총 응시인원은 36,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점자는 4,000명인데 윤리와 사상 응시 인원은 36,000명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게 36,000명 대비 이
4,000명이 몇 퍼센트냐, 를 따지면은 바로 11.74%예요. 그러면 저게 만점자 비율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최초로 4%를 넘은 숫자잖아요, 저게. 그쵸? 그러니까 얘네는 다 1등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얘네는 1등급을 다 줘야 되는 거고, 그 1등급 다음에 11%가 넘는 순간이 2등급인데 11%를 이미 1등급으로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점수는 바로 뭐가 되냐면 3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이 없어지는 거죠. 2등급이 없어지고 바로 3등급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필라테니스님, 4% 언저리라기보다는 4%를 넘는 최초의 순간이에요. 4%를 넘는 최초의 순간. 그러니까 그 앞점수까지는 4%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4% 넘는 최초의 순간을 1등급 컷이라고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4%를 넘는 최초의 순간이니까 얘네까지 다 1%를 1등급을 다 줘야 되는데 여기서 2등급을 넘는 순간까지 다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음 점수가 3등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4%를 넘는 최초의 순간, 11%를 넘는 최초의 순간, 23%를 넘는 최초의 순간, 그런 거를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난이도 조절의 실패일 수도 있지만 이 44만 명하고 3만 6천 명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44만 명과 3만 6천 명 비교해보면 엄청 적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에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쵸? 네.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인원이 시험을 보니까 당연히 이 뭐 100명, 200명도 확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탐구가 가진 숙명인 거예요. 되셨죠? 네. 탐구가 가진 숙명은 국어, 수학은 전부 다 합쳐서 시험을 보지만 이게 탐구는 굉장히 적은 인원수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똑같은 100명이어도 그 100명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 비율 자체가, 100명의 비율 자체가, 그렇잖아요. 10,000명의 100명하고 10만 명의 100명하고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두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생각을 해두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런 건데 여기가 왜 그럼 100분위와 96으로 똑같냐, 100분위와 96으로 똑같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100분위는 하위 누적 100분위라서 나보다 낮은 학생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되셨죠? 나보다 낮은 학생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100분위가 무조건 낮은 학생의 계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44만 명에서 요 인원을 빼면은 나보다 낮은 학생 수가 나오죠. 다시요. 자, 이 133에 해당하는 이 100분위 96이라는 숫자는 나보다 낮은 학생의 비율이기 때문에 44만 명에서 18,000명을 뺀 상태, 44만 명에서 18,000명을 뺀 상태로 가면은 그게 나보다 낮은 학생의 숫자잖아요. 근데 수능 100분위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처럼 동점자 2,587명을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낮은 학생 수를 더한 거에다가 전체 응시인원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점자 여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위 누적 100분이에요. 하위 누적 100분이. 그러니까 이 동점자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산출을 뽑아보면은 요렇게 산출이 되거든요. 요거를 산출을 해보면 96.779, 96.26, 95.573, 94.833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산출을 하면 저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이게 어려우면 넘어가세요. 일단 지금 넘어가시고 산출을 하면 백분위 산출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까지만 지금 아시면 돼요. 그것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을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 식을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식을 이해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요것만 일단 받아들이세요. 산출을 이렇게 산출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되셨죠? 산출하면 저렇게 나온다. 근데 수능 백분위는 반드시 정수로 표현해야 돼요. 이게 학평이랑 다른 점이에요. 학평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백분위가 나오지만 다시요. 학평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백분위가 나오지만 수능은 반드시 정수로 표현돼야 됩니다. 당연히 모평도 6월 모평, 9월 모평도 그러니까 학력평가라는 건 교육청 모의고사잖아요. 교육청 모의고사는 3월 뭐 이럴 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 그러니까 평가원이 1년에 3번 시험을 보는데 당연히 이제 수능이 있고 6월, 9월 모의평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 9월 모의평가는 정수 그리고 학평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선박부모님들 채팅창에 좀 써주세요. 학평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오지만 모평과 수능은 반드시 정수로 표현된다. 그래서 반올림을 한단 말이에요. 반올림을 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가 97로 표기되고 얘는 96으로 표기되고 얘도 96으로 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분위가 동일한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학평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백분위로 표기되지만 백분위가 모평과 수능은 반드시 정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 96으로 그냥 묶이는 거예요. 되셨죠?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왜 저렇게 되지? 아니,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왜 저렇게 되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저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